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많은 동료들이 배웅하고 있는 가운데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유흥업소 여실장 김남희와 함께 사건을 모의하고 5천만 원을 뜯어낸 김남희와 같은 오피스텔에 살던 여인의 근황과 이선균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선균은 왜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까요? 팬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슬프게 한 48세 배우 이선균은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영화와 광고 위약금 부담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선균의 영화 광고 위약금은 2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물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위약금은 보통 계약금의 2에서 3배라고 하니 이선균은 파산의 빚더미에 앉게 된 셈이었죠. 관계자들은 이선균이 영화 기생충 이후 영화계 광고계에서 크게 활약하며 전성기를 누린 만큼 위약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아니었습니다. 140억에 구매한 논현동 빌딩을 1년 만에 150억에 팔았는데 시세 차익으로 10억 원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매입 시 취득세와 매각 시 법인세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거의 없고 여기에다 은행 근저당이 120억 잡혀 있었으니 대출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실제 손에 쥐고 있는 돈은 50억 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선균이 별세했으니 위약금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피고인이 없으니 형사 책임은 사라지고 민사 책임만 남는데 가족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위약금을 대신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없고 고인 명의의 재산만 강제 집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재산은 전혜진이 관리해온 만큼 전혜진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은 상당 부분 지켜낼 수 있을 텐데요. 그가 남긴 메모에는 위약금이 커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부인 전혜진을 향한 미안함과 작품에 피해를 끼쳐 자책감이 심했던 것으로 추측되죠. 어제 자정 전에 이 소식을 접하고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중저음으로 깔리던 그의 멋진 목소리와 살짝 눈웃음 짓는 미소,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다가도 금세 진지 모드로 바뀌어 극을 이끌어가는 능수능란한 연기를 하던 명품 배우 이선균을 이제는 그가 생전에 찍었던 작품들로만 접할 수밖에 없다니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데요. 이선균을 사지로 몰아간 것은 표적 수사와 당사자들이 원치도 않는 사적 녹취와 카톡들이 언론에 버젓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인데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언론에 공개가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유흥업소 여실장 김남희와 감방동기인 A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선균 씨가 3억 5천만 원을 전달할 때 이 과정에서 3억 원을 수령한 인물은 바로 유흥업소 실장으로 잘 알려진 김남희인데 김남희가 받은 3억 원과는 별개로 A씨가 5천만 원을 따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사실 김남희와 어린 아기를 혼자 키우던 미혼모였던 A씨는 굉장히 절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오죽하면 같은 오피스텔에서 위아래층에 살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과시했죠. 결국 A씨의 자작극임이 드러났지만 메시지를 보낸 범인은 김남희에게 A씨와 친한 것도 알고 있다며 신고해 A씨 집에 형사들이 들이닥쳐 1시간 반 동안 수색을 하기도 했다며 김남희를 압박했는데요. 그는 김남희에게 수요일까지 1억을 만들어 소화전에 넣어놔라. 늦어지면 1,000만 원씩 더 붙는다라고 압박했고 김남희는 그럼 돈을 줄 테니 더는 요구하지 말고 또한 이선균에게까지는 연락하지 말라며 자기 선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김남희는 이선균에게 전화를 해 메시지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고 당시의 녹취가 그제 인터넷에 공개가 된 상태인데요. 김남희가 사실을 털어놓자 이선균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 물었고 김남희는 분명히 자신의 집에 도청 장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선균에게 1억이 아닌 3억을 요구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1억이 아닌 3억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로 인해 앞으로 이선균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고 이선균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금이 있어야 하니 돈 욕심이 나서 자기가 중간에서 일명 삔땅을 치고자 이선균에게는 3억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3억을 수령한 걸 알고 있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여기에서 이상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3억 원이라는 돈을 너의 절친 A씨에게 전달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상기류를 감지한 김남희는 돈을 전달하지 않고 이 사실을 숨긴 채 A씨의 집에 은거를 하게 되는데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A씨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돈은 못 받게 된 A씨는 사적인 녹취록을 언론에 흘리며 이선균을 압박했고 이선균에게 따로 연락해서 5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A씨가 김남희와 공모를 해서 이번 일을 벌인 것인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요.
A씨는 결국 이선균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아기를 안고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지만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자 도주했다가 이선균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선처를 빌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현재 A씨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이 집행돼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배우 이선균 씨 이름 앞에 고라고 써야 하고 영정 사진을 봐야 한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고 안타까움과 슬픔만이 밀려오는데요. 그냥 배우 이선균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좋아했고 내용에 공감하면서 때로는 웃고 울었던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사람에 불과한 제가 이럴진데 유족은 오죽할 것이며 친지와 지인 또 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인생 드라마로 꼽는 나의 아저씨와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매력 때문에 대여섯 번을 찾아본 영화 임금님의 비밀수첩에서 주인공으로 열연하며 참 멋진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던 배우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다니? 이선균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연구소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면 혐의 없음으로 풀어줄 만도 한데 수사당국이 너무 집요하게 이선균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더랬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로부터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을 무마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의 기사로 덮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이선균을 조사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취재에 열을 올린 것도 그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를 이어갔고 2차 조사 후 49일 만인 지난 23일 세 번째 소환을 했는데 20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3차 조사를 마친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을 정도로 결백함을 주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동안 11월 24일 KBS 뉴스의 단독 보도는 유흥업소 실장 김남희와 이선균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이선균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영상을 별세 하루 전날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형법은 무죄 추정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혐의가 없으면 연예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하는데 가세연은 이선균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맞춰 개인의 사생활 침해까지 불사르며 이선균을 궁지로 몰아넣었죠. 영상 내용을 본 적은 없지만 세간의 평을 들어보니 가세연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처음 보도한 KBS는 심지어 공영방송이라는 공중파 방송에서 무책임하게 배우의 사생활을 녹취한 내용으로 단독 보도한다며 뉴스를 했고 수신료의 가치를 말하더니 연예인 사생활 털기가 공영방송이 내세우는 가치인가요? 사건을 조사 중이던 인천경찰서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선균에게 공소권 없음으로 그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누군가 사라져야 끝나는 표적 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는 늦은 밤까지 조문객 발길이 이어졌고 유족과 소속사 직원 등은 취재진 출입을 제한하고 조문객을 맞았는데 아내인 배우 전혜진 씨가 상주로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영화 킹메이커에서 호흡을 맞춘 설경구와 고인의 유작 중 한 편인 행복의 나라로에 출연한 유재명, 조정석이 빈소를 찾았고 조정석은 장례식장을 나오면서도 연신 눈물을 쏟았습니다. 영화 끝까지 간다를 함께한 조진웅은 옆 사람에게 부축을 받으며 빈소로 들어갔는데 조진웅은 이선균이 하차한 드라마 노웨이 아웃의 대체 배우로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또 노웨이 아웃을 촬영 중인 대만 배우 쉬광환도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선균과 드라마 골든타임을 이끈 이성민도 조문했고 영화 PMC 더 벙커에서 호흡한 하정우도 유족을 만나 위로를 건넸죠. 이 외에도 정우성, 이정재, 전도연, 류준열, 임시완, 김남길, 송영규, 유연석, 김상호, 김성철, 장성규, 배성우 등이 고인이 가는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감독을 비롯한 영화계 방송가 관계자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는데 이선균 씨의 연기 변신이 돋보인 영화 킬링 로맨스를 연출한 이원석 감독은 밤새도록 빈소를 지켰고 영화 화차의 변영주 감독, 킹메이커의 변성현 감독, 이창동 감독, 장원석 BA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조문했는데요. 환히 웃는 모습의 영정은 보는 이들을 더 슬프게 했고 안내 스크린에는 상주 전혜진과 두 형, 누나의 이름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너무도 허망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명품 배우 이선균의 억울함이 풀려서 부디 저 세상에선 평안하기를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선균의 부인 전혜진 배우와 두 아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